요즘에 길을 걷다 보면 어제까지 운영하고 있었던 치킨집이 갑자기 문을 닫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한국에 망한 사업이 한 100만 개 이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100만 명 이상이 문을 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아니면 거기는 맛이 별로여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100만 명이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비즈니스 토크를 그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퇴직하고 창업한 게 치킨집인데 치킨집이 왜 망할까? 그리고 왜 해외에서는 퇴직하고 뭘 설할까? 이 이야기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제일 신기했던 게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OECD 국가 기준으로 24% 정도 간대요. 근데 평균은 16%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6%밖에 안 돼요. 그럼 미국의 4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진짜 신기했어요. 부러웠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의 멘탈이 그 정도 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약간 신기해서 알아봤더니 퇴직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시 취업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생태계에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고 해서 시작하게 된대요. 그리고 퇴직금 나오면 그 퇴직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 치킨 사업. 제일 간단하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치킨집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도 치킨이 맛있잖아요. 삼겹살보다는 치킨이 먼저죠. 이런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엄청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드오션인 이 사업 시장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기는데 그럼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요? 생존율이 3년에 보면 45%, 5년에 보면 3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이 5년 안에 70개가 망한 거잖아요. 굉장히 높은 비중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한번 가정해 볼까요? 저는 퇴직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바로 치킨집을 하려고 해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프랜차이즈를 하던가, 두 번째는 내 거를 차리던가. 돈을 이야기해보자면 한 마리 치킨은 2만 원에 팔아요. 거기서는 원재율이 40%, 그러면 8,000원이 원재료로 가는 거고 남는 거는 12,000원인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오프라인에 가게만 차리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배달앱, 뭐 쿠팡, 이츠나 배민 같은 앱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배달 비용, 수수료 비용, 광고 비용까지 생각하면 작년 기준은 26%가 거기에 들어간대요. 그럼 2만 원에 26%라면 5,000원 정도의 비용은 거기 들어가는 거겠죠? 아까 남은 게 얼마였지? 12,000원에서 5,000원 더 나가면 이제 7,000원 남은 건데, 그러면 임대료, 인건비, 그리고 거기서는 뭐 다른 유지비 같은 걸 생각하면 5,000원 더 나가고 남는 게 2,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2만 원인데 거기서 남는 건 2,000원인 거죠. 10%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또 다시 생각해 보자면 한국의 최저임금, 주휴수당까지 생각하면 12,500원 받아요. 그럼 8시간 일하는 사람이 하루에 벌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이에요. 그 10만 원 제가 벌기 위해서 50개 바리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50개 말이 팔 수 있긴 한데 저희 동네에 치킨집 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골목에 진짜 치킨집이 많아요. 그러면 서로 경쟁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끌고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디지털 마케팅이죠. 디지털 마케팅이라면 네이버 맵이라던가 카카오 맵 같은 데 키워드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키워드 광고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다시 숫자가 중요한데요. 한국에 치킨집 몇 개인지 아세요? 프랜차이즈만 생각하면 2024년 기준으로 3만 개 이상이고요. 19년 기준으로 자영업 그리고 치킨집, 프랜차이즈 치킨집까지 생각하면 8만 개 이상이래요. 이거 지금 감이 안 오시죠?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매장이 있는 숫자가 4만 개거든요. 근데 한국의 치킨집만 8만 개라면 그 숫자가 바로 오시죠. 그래서 5천만 명 정도 인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 5천만 명 중에 600명당 한 치킨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 없는 곳에서 치킨집 할까요? 안 하겠죠. 사람들이 많은 곳 아니면 회사가 굉장히 몰려있는 곳에서 치킨집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경쟁이 더 분발하고 사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경쟁에 뛰어드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치킨집은 하고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는데, 프랜차이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하면 일단은 브랜드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내가 많은 거를 준비 안 하더라도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한테도 오겠지? 로열 커스터머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다른 거를 준비 안 해도 레시피나 이런 거는 그대로 받고 그 시스템화를 내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인 건데요. 그래서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는 건데, 근데 프랜차이즈 하는 회사들도 사업인 거죠. 그분들도 매출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은 수익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판매해요.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판매하는 거는 거기서 사야 되고, 튀김류, 소스까지 우리가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그대로 사야 되는 거예요. 비싸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레시피를 유지해야 되니까 거기서 구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본사도 사업해야 되니까 계속 다양한 비용들이, 로열티 비용이라던가 이런 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는 10km
근처에는 같은 프랜차이즈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에는 내 동네는 안 되겠지만 바로 옆 동네에서는 같은 프랜차이즈 집도 생기고 내 동네는 내 건 아니더라도 다른 경쟁 프랜차이즈 집이라던가 다른 집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서 이제 레드오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궁금하게 생기는 거는 이렇게 힘든데도 치킨집을 한다? 이러면 굉장히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이 있다던가 한 번은 그래도 나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뛰어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은 약간 숫자를 보면서 치킨집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치킨집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퇴직금으로 내가 다른 거 뭐 할 수 있을까? 요즘엔 카페도 많이 하지만 그럼 카페를 해야 되나 치킨집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퇴직하고 뭐 하냐라고 찾아봤을 때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고 평생 내가 가져온 아니 쌓아온 그 경험으로 미니 컨설팅업을 많이 하신대요. 아니면 수리를 많이 하는 직업이라던가 미국은 약간 핸디맨 기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집에 가서 뭔가 고쳐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다시 주변에 물어봤죠. 한국에는 컨설팅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외국에는 그래도 이 사람의 경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건 있지만 한국에서는 컨설팅 받는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잘 될까? 이 컨설턴트가 나한테 개런티 해주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컨설팅업이 굉장히 잘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 인도에 있을 때도 컨설턴트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경험, 실제적으로 했던 경험을 진짜 높게 사는 편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조언이 진짜 나한테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아니면 돈만 가져가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퇴직금으로 뭐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면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운가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리디였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